안녕하세요. 저는 예천 문자조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예가 예천 이중호입니다. 40여 년 가까이 문자조형연구와 서예학원을 운영해 오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글씨 쓰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글씨 쓰는 것에 대한 흥미마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제가 지도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빠르고 쉽고 재미있게 예쁜 글씨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까 하고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약 10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바르고 예쁜 글씨 쓰기 강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예쁜 글씨 쓰기에 도전해 보시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르고 예쁜 글씨 쓰기 첫 번째 시간으로 첫째, 연필을 어떻게 쥐고 쓸 것인가, 쥐필법. 두 번째로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선을 그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으면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먼저 지필법. 자, 우리가 글씨를 쓰는데 연필을 아니면 볼펜을 어떻게 잡고 쓸 것이냐, 이 지필법이 중요하겠죠. 이 지필법만 잘 응용을 하신다면 글씨를 얼마든지 예쁘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필깎이를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물리게 되어 있죠. 요 방법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그냥 가볍게, 자, 연필보다는, 자, 영상물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보드마카를 이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가볍게 엄지, 검지, 여기 중지를 가볍게 잡고, 약지와 요 소지는 가볍게 브릿지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써야 되지, 힘을 많이 주고 쓰게 되면 여기가 굳은 살이 박이게 되면 나중에 손이 저리는 그런 현상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잡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힘을 줘서 잡게 되면 빠른 글씨를 쓸 수가 없으며 나중에는 손이 아파가지고 심하면 수군 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분도 올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볍게 쓴다. 우리가 탁구를 치든지 배드민턴을 하든지 손으로 가볍게 잡잖아요. 힘있게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하시고 손을 가볍게 잡으면 몸에 힘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힘만 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운동도 그렇고 다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쓸 것이냐. 자세. 자, 그래서 이 자세가 엄청 중요하다. 손은 가볍게 이 종이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돌아가면, 팔목이 돌아가게 되면 이 어깨 극하근이라든가 척추에 추간판이 틀어져서 측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세는 바른 자세로 놓는다. 그리고 가볍게 잡는다. 그리고 시선은 눈에서 지면과 눈의 거리는 한 30cm에서 35cm. 이 거리는 30cm에서 35cm.
35cm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쓰시면 눈의 피로도 덜할 뿐더러 글씨가 써나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세를 쓰는데 그럼 어떤 자세로 어떠한 방법으로 써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글 쓰는 방법을 첫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겠죠. 그죠? 하우투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그럼 글씨는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겠느냐? 자, 그러면 이 손의 기능과 역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첫째 엄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엄지는 이 엄지 손가락은 미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밀어주는 기능을 한다. 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미는 기능을 한다. 밀어준다. 자, 두 번째로는 검지는 내리니까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 당긴다.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 당긴다. 이렇게 당긴다. 당겨준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엄지는 밀어주고 검지는 당기고 이건 밀당만 잘하면 글씨는 어떠한 글씨도 예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중지는 그냥 엄지와 검지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잡아주는 역할. 잡는 역할을. 그래서 엄지와 검지는 엄지는 밀어주는 기능을 하고 검지는 당겨주는 기능을 한다. 그 중지는 잡아주고 약지와 소지는 가볍게 브릿지를 잡아주면서 손으로 살짝 그래서 당겨주는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만 잘 이해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선을 걸으면 어떻게 글 것이냐 이 선 긋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 긋기만 연습이 잘 되면 어떠한 글씨도 쓰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을 긋는데 엄지는 밀어준다 그랬죠. 옆으로 밀어준다. 엄지는 민다. 검지는 당긴다. 당기는데도 밀어줄 때도 마찬가지지만 딱 내려와서 들어주면 안 돼요. 들어주면 다음에 어떠한 것이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고 이러면 사람이 성의 없이 보이기 때문에 항상 글씨는 가면은 끝에서는 멈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쭉 가서 멈춰주고 쭉 가서 멈춰주고 자, 내려걷기는 내려걷기 할 때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가 여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슬이 떨어져요. 빗방울이 떨어지죠.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쭉 당겨 검지로 살며시 당겨줘. 그러면 당겨버리면 날카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며시 내려와서 쑥 딱 내려와서 쑥 어떠한 거 매직이라도요. 아무리 큰 매직이라도 딱 내려와서 당겨주면 살짝 당겨주면 끝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당겨주면 다 나와요. 그래서 글씨는 항상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둘 쉽죠? 자, 하나 둘 자, 이 줄노트나 이런 거를 놓으면 뭐 줄이 있으면 대놓고서 요것만 해놓고 요거 내려서 이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글씨 쓰는데 금방 빨리 여러분들이 변화된 글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선을 그을 때 눈을 감고서도 불을 꺼놓고서도 껐을 때도 이것이 일자로 잘 나와줘야 되는 것이겠죠. 한석봉 어머니가 떡을 밤중에 쓰는데도 일정하게 캄캄한 밤에 하더라도 일정하게 떡을 썰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눈을 감고도 하나 자, 그 내려 걷는 것도 맞아요. 하나 둘 끝에까지 하나 둘 꼭지 내주고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시간 나시는 대로 하루에 한 10분씩만 연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한 달이 지나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된 자기의 글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한문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옆으로 긋고 내려오는 하나, 둘 하면 10십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한자 구구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그 글씨를 제가 글씨를 쓰는 방법을 제가 지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은 한글이나 한문이나 똑같아요. 자, 선긋기 이 자음과 모음만 잘 되면 어떠한 글씨도 잘 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음이 아무리 삐뚤어졌다 하더라도 이 기둥만 반드시 세워 놓으면 글씨는 바르게 쓴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고, 한문도 마찬가지고 한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플러스 시켜주는 거지만 플러스 시켜주고 여기에 나중에 받침이 있고 뭐 한글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한문에서는 변이 있고 자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한문 쓰는 거하고 한글 쓰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한글을 쓰면 한문도 쓰더라도 자 위에 머리와 받침을 정확하게 해주면 한문도 한글도 똑같이 글씨가 바르게 쓴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자 가짜를 우리가 이렇게 써봅니다. 가짜를 이렇게 써봐요. 쓰면은 걷을 때 우리가 이 중심이 여기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 자 이 길이는 다 공통적으로 같은 간격을 유지해 준다. 그러고 이 삼각법으로 글자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음에서 여기 쭉 연결시키면 가짜가 이거 가운데 여기에 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무게 중심에서 조금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음이 있으면 모음은 이 넓이라고 그랬지 여기서 찍어 놓으세요. 찍어 놓고 위에 조금만 내려서 그 길을 쭉 따라 내려가. 그러면 여기다 조금 내려오라고 그랬지. 쫙 거주면 아주 예쁜 글씨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거자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여기에서 나와서 위에 올려가지고 쭉 내려줄까? 그러면 거자가 또 예쁘게 되죠. 그럼 삼각법이 되면서 글씨는 균형을 맞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받침이 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 하면 받침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보다 여기가 조금 내려와야 되고 요거는 더 내려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것과 거의 그보다 조금 앞으로 나와서 이 뒤에 기둥에다가 쫙 맞춰가지고 맞춰주면 예쁜 글씨가 바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또 같다. 그러면 여기는 붙여주는 것보다는 약간 띄워주는 것이 좋다. 요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까도 긋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걷으면 딱 붙여가지고 쭉 밀어야 되지. 여기 튀어나와도 안 되고 이게 또 떨어져도 안 되고 이 떨어지면 글씨에서 기골이 있으라 하거든요. 글씨는 그럼 기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글씨는 힘이 없다. 그래서 자 붙인 데는 붙여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끝날 때는 딱 멈춰주고 자 당길 때는 살짝 들어서 살짝 당겨서 싹 들어주고 하나 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해주면 글씨는 어떠한 글씨를 쓰더라도 정확하게 맞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집에서 댁에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씩만 노력을 하시고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쓴 모습에 이 변화된 글씨의 모습에 놀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서 글자를 짜임 구성을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